예, 먼저 어제 서구면 일어나서 큰 산불이 일어났고 아직도 완전히 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당초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마을 주민분들도 그렇고 군수님, 군의장님도 조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4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홍성군 마을만들기 협의회 1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한 마을만들기 협의회 10주년 기념 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보시는 것 같이 저희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2013년도에 발족해서 지금까지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다 사진으로 담아내기가 어려웠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다 설명해드리기 어려웠지만 우리가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만들고 좋았던 점, 그리고 한때는 또 힘들었고 한때는 즐거웠고, 이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10년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왔다는 것에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대항마당은 마을 만들기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책 동향 분석, 타 시군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 공유 등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내부 학습 워크숍을 매월 지원하는 홍성군 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4차 마을 만들기 대항마당에서는 특별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초청하여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자리하셔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내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분들이 많이 오시지 못해서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참석해 주신 협의회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오필승 협의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 오필승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홍문표 대의원님 그리고 염창선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이사장님 이렇게 모시고 함께 자리에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벌써 출발한 지가 홍성군 희망마을 협의회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10년을 막 지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2021년 12월 총회에서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며 홍성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오늘 귀한 지혜를 다 같이 모으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있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셨던 우리 1대 조건영 회장님, 2대 소정식 회장님, 3대 조병혜 회장님, 4대 조홍식 회장님, 5대 박동호 회장님, 이런 분들과 또한 우리 임원들, 또 회원 마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했기에 오늘의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의회가 활동하는데 중간 지원 조직인 홍성 지역협력 네트워크의 우리 염창선 이사장님, 그리고 홍성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이창신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협의회를 돕는 우리 이혜성 연구원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협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박수하시겠습니다. 농촌 정책이나 마을 만들기 모두가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또 우리 군정을 맡은 이 자리에 참석을 지금 하지 못하셨지만은 군수님이나 또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홍성군을 주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그러한 도시와 농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민과 관, 또 중간 지원 조직이 정책 칸막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협력하고 더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오늘로서 더욱더 마련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정책적인 이야기할 시간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다는 말씀을,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성군에는 아주 참 생각지 못한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해서 군민들 모두가 다 긴장으로 이 상황에 저도 어제 오늘 현장에 있다가 오늘 사전에 선약됐기 때문에 여러분 뵙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협회를 이끌고 와주신 우리 오피스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또 전문적인 우리 군정을 맡아서 일을 도와주셨던 장성 보건들이 함께해서 더욱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군의회 오늘 의장님과 도의원님들 못 오셨지만은 이 바쁜 틈에 어제도 오늘도 현장에서 밤을 새고 고생하신 권영식 의원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 번 한 번 제가 다 여기 올라오니까 아시는 분 더 많은데 다 일일이 인사는 못 드리고 제가 축사라는 입장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다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의 정치적 사고와 저의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돼야 된다. 그것이 저희 정치적 소신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부분은 저는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시장 경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지 가만히 앉아서 반값, 공짜, 포퓰리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 뜨고 산 우리는 견딜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후세에게 세금 물려주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희 정치적 목적이고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결국 정치를 그만둬도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여기서 정치하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전 죽을 때까지 지역 발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야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 발전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국 구조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선진국이라고는 덴마크나 스위스나 벨기에 같은 나라, 특히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이 구조가 지역 발전하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면은 국민이 내는 세금의 편제가 6대4 내지 5대5 정도로 중앙과 지방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5대 7.8 거의 80%를 다 중앙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 우리는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하려고 현장에 가보면은 예산과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또 정책, 솔직히 정책도 만들어내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지역 발전을 하려면은 우선 국가적으로 예산 편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는데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화합과 단합이 되면은 조금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신뢰를 들면은 그렇다고 제가 지역민들에게 국회의원 돼서 데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철도가 5개군역이 있습니다. 호남선, 경부선,
경인선, 강원선, 장항선. 우린 장항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항선만 단선 철도입니다. 디젤 기관차입니다. 우리는 속된 표현하면 서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저 전라도나 경상도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KTX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75년 동안 경상도나 호남이 단선 철도로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지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복선철도 KTX 놔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장항선 쓰고 있는 충남에서 철도 문제 갖고 시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지니까 그냥 타고 가는 거고. 우리는 2시간 20분 걸리죠. 전라도 광주가 서울을 4.3배가 더 먼 곳인데 거기는 2시간 10분이면 서울을 갑니다. 그럼 멀리 있는 사람이 서울을 먼저 올라가고 가깝게 있는 우리가 늦게 올라가도 시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장항선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의 응집력과 단합인 겁니다. 이런 큰 구조의 기본을 누군가는 이걸 깨줘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복지, 개인의 행복, 그것이 거기에서 하나의 생산되는 유통 과정의 경제적 유치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 동떨어진 거, 그건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놔두고 그냥 밑에서만 아기자기 모여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속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국가 균형 발전으로 가는 겁니다.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충청도 하나 균형이 맞는, 거기는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는, 또 건강도 있는, 이것이 국가의 균형이 맞아줘야 되는데 우리 충청도, 여기 충남 노인 자살률이 충남이 첫째입니다. 1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직은 정치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주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를 저는 현실적으로 놓고 앞으로 우리 지역민도 우리가 단합할 땐 단합해서 딴 데는 다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건 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응집력도 저는 충청인이 새로운 기질을 좀 발휘해서 우리 국가의 요구도 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우리 마을 만들기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오늘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홍성 지역 협력 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영창선입니다. 오늘 아까도 소개 얘기 있었습니다만 산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참여해 주신 우리 마을 만들기 협의회 회원님, 또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여해 주신 홍영석 국회의원님, 또 우리 권영신 군의원님, 외 여러 내일님께서도 여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여러 차례 얘기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에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한 10년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한 20여 개 마을 정도를 저희 법인과 마을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 홍성군에 350개 마을이 총 있습니다. 총 350개 마을 중에서 한 200여 마을 정도가 지금 현재 이제 점진적으로 가시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우리 또 마찬가지로 마을 만들기 협의회 우리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마을이 60여 개 마을 정도 지금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을 협의회를 만들고 나서 협의회 자체 학습, 또 희망마을 한마당을 통해서 마을 활동을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시고 또 희로애락을 같이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오늘 마을 만들기 협의회 10주년을 여러 회원님들과 같이 축하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협의의 발전도 저희들이 기원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 홍성지역협력 네트워크에서는 지속적인 여러분의 마을의 꿈과 그 실천을 함께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체인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홍문표 국회의원님 또 여러 우리 회원 또 내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서늘하게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인사의 가름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군 의원님, 여기 권영식 군 의원님 오셨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 로고 공모전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던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 로고 공모전 1등상 시상을 있겠습니다. 시상을 위해 오피승 회장님 나오셨고요. 수상자는 조서연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일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쪽에 참석까지는 어렵겠다고 하셔서 대리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장, 예. 예. 상장 최우수 디자인상 성명 조서연 위 사람은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2023년도 로고 공모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수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3일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 아까 좌측으로 살짝 가주시고요. 두 분 살짝만 좌측으로 왼쪽으로. 예, 좋습니다. 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예. 이로써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10년 만에 공식적인 로고를 갖게 됐습니다. 예, 이 로고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하신 순으로 해서 1등을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이 로고가 홍성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널리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역에서 뽑은 국회의원, 군수, 또 뭐 시장, 도의, 국민,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런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응집된 힘을 계속 저는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이 뽑아줬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질문하고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도 지방자치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 하고 있습니다. 오필승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처음에는 저는 진감면가했어요. 솔직히 제가 홍성에 있는 36개 공동단체 다 이름은 얘기를 안 씁니다만은 그 단체들이 전부 홍성 부근에 국민의 이익, 건강, 복지, 증진 위해서 있는데 군에서 1년에 2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불려가서 당신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이 얘기를 제가 들어본 단체도 없어요. 참으로 저는 오늘 불 끄는 그 현장에 있다가 오늘 지금 뭐 여러분들이 속보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당진이 또 큰 불이 또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산에 불이 지금 대전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보령에 또 불이 있고 우리 충청남도가 아주 순환에 어제 오늘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만 지금 보고 있는데 우선은 내일 비가 온다니까 참 내일 새벽부터라도 빨리 많은 비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거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저와 같은 동네 인근에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는 홍동면 문당리 동국부락이라는 데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껏 저는 정치하면서 그 주민등록 주소 한 번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또 여러 번 당선이 됐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 주소를 쓰고 필요 없을 때 그 주소를 쓰지 않는, 전 그거는 정치의 기본이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제가 태어난 곳 주소를 가지고 여러 번 순환의 정치를 겪었어도 지금 그 주민등록 주소 가지고 그냥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저는 자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의정활동 보고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상성들여서 우리 회장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1년에 2번씩 의정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또 했어요. 집집마다 다 붙여드렸어요. 그런데 잘 안 보세요. 그냥 거기다 표지만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저는 속으로 욕을 합니다. 자기 물건 갖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 같으면 그 소중한 책자를 만드는 걸 버리겠습니까? 또 저는 그것을 있는 걸 그냥 만들어서 선거관리에 등록해서 거기서 허락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붙여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임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선거법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만드는 건데 왜 그걸 보지를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 만나면은 그럼 면세를 좀 빨리 해주십시오. 뭐 어디 길을 좀 내주십시오. 그거 보면은 다 아는 건데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 증거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아주 무한을 줍니다. 당신 의정 보고 봤어요? 안 봤어요? 의정 보고요? 그럼 그동안에 저는 헛짓없나입니다. 심지어 아파트 집에 전부가 꽂아서 놨어요.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권력을 갖고 남용한다고 되겠습니까? 돈을 드리겠습니까? 술먹을 사주겠습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양심껏 여러분들에게 1년에 보고해주는 의정보고, 그걸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참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보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국회성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 첫 장에 보면은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3페이지 보면은 홍성군의 1년의 예산이 얼마인데 이 군의 예산과 그리고 도의 예산과 그리고 정부의 예산이 홍성군에 편제된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 예산 100원이면은 30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 아니면 정부가 갖고 와야만 이 지방의 정책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마을 갖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지방이 발전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봐요. 군과 충남도의 지방자치법을 좀 바꿔서 예산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기맥히게 잘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앙에서 일일이 갖다 놓고 어느 구락에 뭐가 있네 없네 중앙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사진 한 장 보고 영상 하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절차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군에서 도 고치라지, 도에서 또 각 부처 고치라지, 현장 또 한번 본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면서 왜곡이 되고 잘못돼서 소위 봄에 고쳐야 할 거를 내년에 가서 고치는 그런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 문제다. 그런 것을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요. 여기 예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1번, 2번에서 몇 번까지 모르겠는데 어두워서 불 끄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1번이라고 이렇게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해 복선, 홍성 송산, 복선 전철 건설. 이것이 이제 총이 4조 1,487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203억이 들어가고 도비와 분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순수 국비입니다. 이것이 내년 이제 6월 7월에 개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이 여기 담아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하나씩 제가 여기 67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일 끝머리가 남당항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걸려서 자세히 웬만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라고 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의정보고에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심지어 마을에 입구가 진입로가 너무 좁다. 이거 5m를 늘려달라. 그럼 그것도 전부 써놨어요. 근데 이걸 보시지 않으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번부터 67번까지 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번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든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따도 좋고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여러분들 유감스럽게 충남도청이 지금 내포에 와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84년 동안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홍성에 있는 분들이나 예산이 선고구만지가 조사해 있는데 이분들께서 대전에 도청이 있기 때문에 일보러 갑니다. 걸어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동차로 가면 그만큼 휘발유값이 길에다가 대전 가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질대를 사서 또 거기에 500원짜리부터 많은 거는 또 20만 원짜리 인질을 대전에 사서 또 붙여갖고 허가를 받고 또 하루에 허가 안 나오는 거는 이틀 정도 자고서 또 받고 또 밥 먹어야 되고 이런 비용을 제가 추산해서 계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충남에 있으면은 충남 돈으로 떨어지는데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 가서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충남도청은 충남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옮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1년에 180억 정도를 대전에 가서 씁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충남 사람들이 충남도청은 충남에 있어야 돼요. 왜 대전에 가서 도부살이 합니까? 그래서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을 제가 만들어서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내포. 이런 역사적인 것을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속된 말로 딴 부리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사는 군, 내 선거구에 옮겨놨다는 것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딴 국회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옹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사는 곳에 충남도청이 와 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청의 마지막에 제가 컨셉을 잡은 목표는 도청이 30만이 홍성 예산이 30만이 되면은 아산같이 됩니다. 시장이 하나가 있고 국회의원이 둘 돼 있어요. 홍성 국회의원 예산이. 이건 인구 30만 원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만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죠. 채우는 것은 충남만 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17개 우리나라 시도가 다 혁신도시가 있는데 충남과 대전만 혁신도시가 없어요. 혁신도시가 있으면 공공기관이 보통 한 20개 들어오고 공공기관 들어오면 인구 늘죠. 또 경제적인 인프라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 충남만 대전하고 17년 동안 혁신도시가 없었어요. 그 혁신도시 특별법도 제가 만들어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내가 과거 정보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과거 정부에 이거 통과를 시켜놓고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필요서 보내고 또 면담을 요청해서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통과됐으니 이제 이 안에 특별한 공공기관의 직업의차 국회법을 보면은 국회 통과되면은 100일 안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 대통령이 사인을 안고 그냥 가는 바람에 이 공공기관이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여기 후보 때 대통령 되고 나서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법은 통과됐는데 혁신도시가 없다. 이거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내일 아산에 탕정에 대통령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한마디 부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15개 정도만 이 대포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내려오게 되면은 인구가 최소한도 10,000명 가까운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교통 유발 효과, 그리고 거기에 인프라 경제적인 여건, 이게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의 효과를 우리도 보자는데 주안점을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혁신도시가 안착이 되면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홍성 역전이 지금 역전 갖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하루에 25,000에서 3만 명의 여기 혁신도시와 그리고 장항선 철도 그리고 수도권 전철이 내려오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여기 유발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역전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공사가 4월 말부터 들어갑니다. 내년 6월에 이제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홍성역이 평지에서 보면은 역전을 보면은 35도 경사가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거기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약자들이 거기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동차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다가 이 엘리베이터 김포항에 가면 타고 탑승실에 들어간 것 같은 그걸 양쪽 길을 봅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이제 가서 한 300m 가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초를 끊고 들어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고 이것이 이제 공사가 돼서 홍성군에 지금 대합실이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몇 명이 앉아 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36명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대합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앞으로 오게 되면은 그걸 갖고는 안 되잖아요. 200명 앉는 자리로 늘립니다. 대합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 가림막을에서 잘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데 이쪽에 150대, 이쪽에 150대, 300대를 갈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성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성역에서 내리면은 여러분들이 내포 쪽을 보면은 오른쪽에 4차선 도로가 지금 나 있어요. 근데 이 도로를 이쪽 오관리 쪽만 해도 몰라요. 대부분의 홍요고 자리 옛날 일을 다녀 습관이 되면서 그것은 왜 462억을 들여서 4차선 도로를 생으로 홍성역에서 내포를 만들었냐. 자꾸 내포가 도청이 생기고 내포 생기고 홍성 사람들이 전부 빨려 들어간다. 그 얘기를 저도 수십 번씩 들었고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와 홍성은 동전의 양면으로 같은 브록으로 쌓아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이 터널이 있는 것처럼 하나를 묶기 위해서는 이 4차선 도로를 만들자 해서 그걸 내놓고 보니까 이제는 역전을 중심은 이쪽 병원 쪽, 역제, 방주 이쪽 분들은 거의 내포가 나는데 그 길로 가지 여기 홍요가 있는 데로 도로서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와 내포와 홍성읍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4차선 도로가 딴 것입니다. 이게 462억을 들여서 신설도로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충청남도에는 불행히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전라도, 부산, 강원도만 해도 2개, 4개, 3개 도청 소재기에
10km 전방 안에는 비행장이 다 있어요. 그게 국제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지금 충청도에는, 이 충남에는 비행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있는 해미 공군 비행장, 그걸 민간 비행장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나 국방부나 여기는 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 AITC라고는 그 전문적인 거기 통계를 내서 비행장으로서 민간 비행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 그거는 이제 국방부 또는 그보다 조금 차원이 높은 거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군 비행장으로 쓰는 걸 민간으로 같이 쓰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 주장이 아니라 지금 양양, 속초, 또 경상 북도에 또 두 군데 내 이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5군데가 이 공군 비행장을 민간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산 해미 공군 비행장도 민간으로 같이 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제 누군가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청을 갖다 놓겠다. 거기 공공기관이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럼 인구가 늘어나고, 그럼 우리도 해외 나갈 때 여기서 당당히 해미 공군 비행장에서 해외 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왜 우리만 부산으로 가고 인천으로 타고 다니느냐. 이런 것이 저는 그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 경상도 가면은 거기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강원도 거기 가면 또 거기서 타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 충남도 만들자는 것이 저는 큰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제가 할 일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농촌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께서 저도 대대를 농사를 진 사람이지만은 농사를 지면은 빚을 지고 농사를 안 지면 실업자가 됩니다. 그런 농촌의 현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다고 길에 들어와서 머리도 누르고 소리 지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정부가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같이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왜 정부가 안 되냐, 이러고 정부를 정책적으로 압박해야 돼요. 그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요식 행위로 공청회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문가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모셔놓고 토론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넘지는 않습니다. 맨날 무슨 서류 갖다 주면 검토한다, 알았다고 준비한다, 연구한다는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이 답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답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 실례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농사철이 이제 다가옵니다마는 농사 지려면은 면세유가 필요해요. 먼저 혼이나 가래 삽으로 땅을 파고 뒤집을 때는 면세유가 필요 없었잖아요. 사람이 농사를 지입니다. 지금은 기계가 작동해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기계가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게 기름이에요. 그게 면세유입니다. 1년에 농촌, 농민, 어민, 축산인, 원예 할 것 없이 국가의 면세율을 2조 116억을 씁니다. 대한민국에 60만 개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단일 법안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면세율법. 농촌, 농민들이 쓰는 이 면세율. 이게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런데 이게 한시법입니다. 3년 단위로 끊어져서 또 연장하고 연장해요. 12월 30일 날 이번에 끝납니다. 저는 지금 제일 속에 마음이 타고 있는 것이 면세유 연장법. 제가 또 내놨는데 이게 이번에 연장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난번 3년 전에 연장할 때 국회의원 11명이 많아서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농촌 국회의원이 자꾸 작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줄지요. 그 다음에 농촌이 도로로 나가죠. 산업으로 나가죠. 공단으로 나가죠.
농촌이 자꾸 작으니까 국회의원도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런 면세유법 나오면 전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도시에 할 일이 또 많잖아요. 자기 지역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농촌에만 필요한 면세유, 이 서울이나 도시 있는 사람들이 도장 안 찍어줍니다. 11명이 많아서 지난번에 통과됐어요. 11명이 많아서. 이번 12월 달에 이게 끝나는데 다시 연장하자고 내놓으면은 저는 통과될 지금 자신이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지르고 아무리 멀티 들고 소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그렇게 된 거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만나서 야, 면세유는 농촌 농민이 면세유 없으면 농사 못 진다. 이거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만나서 지금부터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능력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인, 국회의원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통과를 돼야 되니까 좀 아는 분이 있으면 전화를 하셔서 야 12월 달에 마무리한다는 이 면세유 이거 통과 좀 시켜주자. 이런 캠페인을 여러분들이 벌여주시면은 좋지 않겠냐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꽃이 무궁화다.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갖추실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도 수백 번 애국가를 사절을 부르는데 무궁화가 들어있잖아요. 동해물과 무궁화 3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편인데 그분이 두 번째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 세계 꽃대회를 했어요. 유엔에서 세계 꽃대회. 한국이 꽃 출품을 못 온 겁니다. 한국 꽃이 없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습으로만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다. 외국서 볼 때 한국을 뭐라고 보겠어요? 뭐 선진국형이다. 뭐 발전하는 나라, 동양의 최대 뭐 대한민국. 이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요. 나라 것도 없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나라꽃. 법적으로 우리는 무궁화꽃을 나라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과거 정부에 질의를 했어요. 지금 행안위원회 계획 중에 있어요. 무궁화 나라꽃을 하자. 그랬더니 답이 저한테 온 것이 진달래나 개나리나 할미꽃 다 자기가 좋아하면 되지 뭐로 나라꽃을 지정을 따로 합니까? 이게 답입니까? 그래도 그것 갖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 박사들이만 똑같은 꽃으로 무궁화를 치유해서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무궁화는 독립의 초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발추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중국 자주 가셔서 무궁화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독립지사들은 무궁화를 암으로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신체 중에서 비밀을 감추기가 좋은 것이 손톱입니다. 손톱. 손톱은 주먹만 자연스럽게 내리면은 이 상대가 손톱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무궁화를 우리 독립군들이 여기다 새겨가지고 암으로 해서 손톱을 보여주고서 무궁화가 보이면 통과시켰어요. 그런 역사가 중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무궁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공부를 잘하고 어디 가서 훌륭한 이름은 무궁화 상장을 주고 그리고 애국가를 목놓아리는 부르잖아요. 무궁화 상장. 그런데 우리나라 꽃이 안 돼 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이 무궁화 캠페인, 무궁화 심기 캠페인을 어제도 불이 나서 제가 가진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워커힐의 워커 장군, 대한민국 전쟁을 위해서 워커 장군이라는 사람이 한국 와서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장, 거기 벚꽃이 대통령 둘러싸여 있어. 이게 전부 변해야 됩니다. 벚꽃은 일본 놈들 꽃이고, 외놈들 꽃이고,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벚꽃 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춤추고 놀고 박수치고, 저는 이 정신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인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내 벚꽃, 또 국회 주변에 있는 벚꽃, 그 전부 제가 엽서 보내고 편지해서 이제 그게 15년 되면 벚꽃은 이 벚나무는 뒤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펴내고 그 자리에 이제 무궁화를 심는 환경단체가 그걸 갖고 또 시비를 전부 제 생각 같은 싹 좀 벚꽃 변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단체도 또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제 수명이 닿으면 변해고 거기다 벚꽃을 심는 이런 이식 작업이 지금 3년째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홍성도 많이 벚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좀 교체하는 그런 성의를 우리 마을 만들기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은 더욱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정기가 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똑바로 자기 발로 앞에 희망을 보고 걸어갔을 때 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널리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 잔잔한 것은 64항을 통해서 메모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